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 행동 때문에 당신의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동전, 주머니에서 꺼낸 잔돈,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현관 옆이나 바닥 혹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아무렇게나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부터 이미 재물의 흐름은 끊어지고 있습니다. 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흐름을 타고 들어오고 흐름을 따라 나가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의 시작점인 집안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입구 근처에서 돈을 아무렇게나 흩어지게 두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 집에는 돈이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전 하나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나중에 모아서 쓰면 되지요. 하지만 바로 그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당신의 재물운을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는 큰 돈을 대하는 태도와 정확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전 하나를 아무렇게나 바닥에 두는 사람은 결국 더 큰 돈도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이 흐르는 방식, 그리고 당신이 돈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동시에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고 주머니 속 동전을 꺼내 현관 옆 신발장 위나 바닥에 툭 내려놓는 순간 그 동전은 들어온 돈이 아니라 이미 흩어진 돈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정리되지 않은 돈을 두는 것은 들어온 재물을 다시 밖으로 밀어내는 행동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행동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렇게 반복되면서 집안에는 돈이 머물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수입은 있는데 남는 돈이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고 쓸데없는 소비가 늘어나며 돈이 들어오면 바로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운이 없어서 그렇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집안에서 돈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습관, 그 중에서도 동전을 대하는 태도는 재물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관 근처 어딘가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동전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재물운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 한 돈은 들어와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동전 하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치, 그 흐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당신의 습관이 집 전체의 재물운을 결정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남들처럼 아끼고 절약도 하는데 통장을 들여다보면 늘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벌어야 하나 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묘한 답답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같은 일을 해도 누군가는 돈이 쌓이고 누군가는 늘 부족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수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흘러가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적지 않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깁니다. 갑자기 고장이 난 가전제품, 생각지도 못했던 병원비, 혹은 필요하지 않았던 소비들까지 결국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남아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 왜 항상 부족한 걸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도 정작 중요한 부분은 보지 못합니다.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돈은 들어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들어온 돈이 어디에 머무르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집안의 흐름이 어지럽고 작은 돈조차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 환경에서는 돈이 자연스럽게 머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가 되면 이 차이는 더 크게 드러납니다. 같은 시기에 일을 시작했는데도 누군가는 안정된 삶을 살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불안 속에 머무릅니다. 그 차이는 큰 선택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무심코 던져두는 동전 하나, 정리되지 않은 현관, 흩어져 있는 물건들, 그리고 돈을 대하는 무의식적인 태도까지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바꾸려고 합니다. 더 벌려고 하고, 더 아끼려고 하고,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흐름이 막혀 있다면 그 모든 노력은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이미 어딘가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곳, 당신이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더 큰 손실이 생깁니다. 이제 그 흐름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단순히 숫자로만 생각합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 지갑 속에 들어있는 지폐와 동전, 그것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스님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흐르고 쌓이고 머무르는 기운이라고 말입니다. 그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공간을 따라 움직입니다. 특히 집안에서 그 흐름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디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어떤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따라 돈은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위치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밖의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이며 안의 기운이 밖으로 나가는 길목입니다. 이곳이 어지럽거나 무언가가 흩어져 있다면 들어와야 할 좋은 기운은 막히고 나가지 않아야 할 재물의 기운은 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현관 주변에 작은 물건들을 아무렇게나 두고 있습니다. 특히 동전입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동전을 신발장 위에 올려두거나 바닥 구석에 그냥 흘려두거나 혹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밀어 넣어둡니다. 이 행동이 왜 문제일까요? 동전은 작은 돈이지만 동시에 돈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흐트러진 위치에 두는 순간 돈은 정리된 상태로 머무르지 않고 흩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바닥에 놓인 동전은 재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석에 밀려있는 동전은 돈이 막혀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복되면 집 안전체의 흐름이 점점 무거워지고 재물의 기운은 점점 약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태가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둔 동전이 나중에는 당연한 풍경이 되고 그 풍경 속에서 돈이 흘러나가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상하게 남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한 채 계속 반복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애쓰면서도 정작 집안에서는 돈을 밀어내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관뿐만이 아닙니다. 집안의 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은 공간들, 이곳에 놓인 작은 물건 하나, 특히 돈과 관련된 물건은 그 집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기운을 막고 막힌 기운은 재물을 멈추게 하며 멈춘 재물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어디에 두느냐가 아니라 어떤 흐름 속에 두고 있느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재물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복잡한 방법을 떠올립니다. 집 구조를 바꿔야 하나? 큰 돈이 들어가는 인테리어를 해야 하나? 혹은 특별한 물건을 사야 하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시작은 항상 아주 작고 단순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도 그저 동전 하나로 시작됩니다. 100원 동전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동전을 집 안 이 위치에 조용히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전을 두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곳 혹은 편한 곳에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전은 반드시 현관 안쪽,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기운이 머무는 자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발장 안쪽 깊은 곳 혹은 현관 바닥이 아닌 조금 위쪽 안정된 위치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들어온 기운이 잠시 머물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동전을 두는 것은
들어온 재물을 흩어지게 하지 않고 잠시 머물게 하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뜨리는 동전과 의도를 가지고 자리에 놓인 동전은 완전히 다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동전을 놓을 때에도 그냥 툭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손에 한번 쥐고 이 돈이 머물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이 과정 자체가 당신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결국 재물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동전을 놓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입니다. 그 자리가 계속 깨끗하게 유지되는지, 다른 물건에 가려지거나 다시 흐트러지지 않는지, 이것이 흐름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납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고 이상하게도 작은 여유가 생기며 돈이 급하게 빠져나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막혀있던 흐름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결국 큰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방법을 가볍게 넘기지만 바로 이런 사소한 실천이 돈이 머무는 사람과 계속 빠져나가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더 큰 손실이 생깁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이었지만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상하게 돈이 안 남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큰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꾸준히 일을 하며 살아왔지만 돈이 모이지 않는 삶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집을 직접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현관의 상태였습니다.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으며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동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신발장 위에도 있었고 바닥 구석에도 있었으며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를 동전 하나가 문 옆 틈 사이에 끼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 저건 그냥 모아뒀다가 나중에 쓰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얼마나 많은 동전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집은 돈이 들어와도 머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동전 몇 개일 뿐인데요. 하지만 바로 그 몇 개일 뿐이라는 생각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안에 흩어져 있던 동전을 모두 모으고 단 하나의 100원 동전만 남겨 현관 안쪽에 안정된 위치에 조용히 두는 것, 그리고 그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정도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그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님,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돈이 크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누가 큰 기회를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던 습관이 줄어들고 필요 없는 지출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며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보다 훨씬 차분해지고 하나하나를 더 신중하게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집안의 흐름이 바뀌면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까지 함께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쌓이는 느낌이 듭니다. 큰 돈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던 구멍이 막히면서 자연스럽게 남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하게 느껴지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변화를 겪습니다. 단지 그 시작이 너무 작고 단순해서 대부분 그냥 지나칠 뿐입니다. 동전 하나, 그리고 그것을 두는 위치 하나. 이 사소한 변화가 집의 흐름을 바꾸고 결국 삶의 방향까지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집 안정리만 잘하면 되는 거구나. 동전 위치만 바꾸면 해결되는 거구나.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흐름은 공간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과 생각 그리고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도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동전을 올바른 위치에 두었다 하더라도 입으로는 계속해서 돈이 없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 이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 순간마다 당신은 들어오려는 돈의 흐름을 스스로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당신이 믿고 있는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결국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달은 조금 빠듯하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왜 항상 돈이 부족하지?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 두 사람의 흐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흐름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이미 부족함을 더 크게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비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돈을 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늘 하루 힘들었으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반복합니다. 이 행동이 쌓이면 돈은 모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소비가 필요가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돈이 함께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쌓여 있고 정리가 되지 않은 공간에서 사람의 생각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복잡한 생각은 불필요한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은 결국 돈이 빠져나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집안의 동전 하나를 바로잡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나는 돈을 소중하게 다루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돈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겉은 바뀌었지만 속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밖을 바꾸기 전에 먼저 안을 보라. 지금 당신의 집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돈에 대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지금 당신의 재물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더 큰 손실이 생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에 대해 말할 때 항상 얼마를 모아야 하는가에 집중합니다. 얼마를 벌어야 하고 얼마를 쌓아야 하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지. 하지만 스님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는 물은 맑지만 막혀 있는 물은 결국 썩게 됩니다. 재물도 똑같습니다. 들어온 돈을 무조건 붙잡고만 있거나 혹은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건강한 흐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흐르게 하느냐입니다. 집안의 동전 하나를 제대로 된 위치에 두는 행동은 단순히 돈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흐름을 바로잡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이 돈을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 이 흐름을 어지럽히지 않겠다. 이 마음이 담긴 순간 그 동전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쌓이면 결국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흐름이 막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흐름이 살아있는 사람은 잠시 돈이 부족해도 다시 들어올 것을 압니다. 하지만 흐름이 막혀 있는 사람은 조금만 줄어들어도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 차이는 눈에 보이는 금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집 안의 상태, 작은 물건 하나의 위치,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입니다.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지나치면 오히려 흐름은 더 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붙잡으려는 힘이 강할수록 흐르려는 기운은 더 강하게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가질 것은 가지되
흐를 것은 흘려보내라. 필요한 곳에 쓰고 쓸데없는 곳에 흘리지 않으며 들어온 것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 균형이 바로 재물의 흐름을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지금 당신의 집안에 있는 동전 하나는 그 균형을 다시 세우기 위한 아주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당신의 태도, 당신의 습관, 그리고 당신의 삶의 방향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재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한번 천천히 되돌아보십시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수입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흐름, 작은 습관, 그리고 돈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어긋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관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동전 하나,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행동 하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습관 하나, 그 모든 것들이 쌓여 지금의 흐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 흐름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단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먼저 현관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혹시라도 흩어져 있는 동전이 있다면 그것부터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100원 동전 하나를 남겨 집안 이 위치, 들어온 기운이 머무를 수 있는 조용하고 안정된 자리에 정성스럽게 두십시오. 그때 그냥 두지 마시고 잠시 손에 쥔 채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이 돈이 머물게 하겠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매일 한 번씩 바라보십시오.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다른 물건에 가려지지 않았는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태도는 점점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들고 돈을 쓰는 기준이 달라지며 이상하게도 돈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가가 아니라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는가입니다. 그 시작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절반은 바뀐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같은 흐름 속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이 작은 행동 하나로 새로운 흐름을 시작할 것인지, 재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 당신이 살고 있는 공간, 그리고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의 순간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변화가 느껴진다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더 많은 지혜를 얻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을 통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재물 흐름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